마지막 꼭지로 다소 좀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누구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왼쪽 그림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저분은 127세를 사셨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된 가장 장수한 어른은 저 프랑스의 장 깔멘트라는 여성분입니다. 1875년에 나셔가지고 19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122세 6개월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은데 과연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냐? 우선 건강해야 되고 또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래도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노인분들 보면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참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특히 무릎 환자를 많이 보살피기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통해서 뭘 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주임 교수 정선근 교수가 쓴 100년 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운동은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인데 오래 살기 위해서는 심장 기능과 폐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가지의 권장 운동, 무릎이 아픈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책으로 써냈고 유튜브에도 많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선근 교수가 쓴 책 중에 허리에 대한, 허리 아프고 목 아픈 분들이 무지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허리는 운동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도수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척추위생, 바른 자세나 습관을 통해서 증상을 좋게 하고 걷기,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선근 교수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척추위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이 척추위생이라는 말 그러면 위생은 본래 하이진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이 의술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스큘라피우스라는 신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 저 할아버지가 의술의 신이고요. 그 딸이 하이지에이아, 그래서 건강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는 말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행위를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척추위생이라는 말은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게 보강이라는 단어로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자로는 저 왼쪽에 있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든다. 오른쪽에는 지킬보자.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보호해주고 약한 부분을 강화한다. 그래서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척추위생, 관절위생, 요거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일상에서 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 자세나 습관을 잘 지킴으로써 척추, 허리, 목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음을 행복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명상과 마음 챙기기를 통해서 몸의 건강도 지키고 마음의 건강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 3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걷기입니다. 이게 걷는 운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죠. 유산소 운동이고 빨리 걸으면 근력 운동도 되고. 그런데 걷는 거야 누구나 걷는 거고. 근데 어떻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고 이럴 거냐 보면 과학과 원리에 근거해서
걷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그림은 스캇 다이라는 분이 1987년 JBJS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런 육상에 사는 동물들의 무릎 구조가 어떠냐 보면 닭하고 우리 사람하고 무릎 구조가 신기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슬개골, 컬래터럴 리가멘트,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진화 계통도라는 걸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왼쪽 숫자가 연도입니다. 340이라는 거는 단위가 100만 년이기 때문에 약 3억 년 전에 현생 동물들의 선조에 해당하는 에리옵스라는 게 있어요. 그 에리옵스의 화석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저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죠. 저렇게 예쁜 우리 사람들의 무릎 구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저게 파플리티우스 텐던이고 에리옵스는 파플리티우스 텐던이 피블라 헤드에 붙어 있고 지금은 라테럴 페모럴 콘다일에 붙어 있죠. 저게 스크루 홈 무브먼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스캇 다이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무릎 구조는 3억 년 이상을 오랫동안 진화해온 구조도 뛰어나고 기능도 뛰어나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설계하거나 보조기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또한 이런 내용들이 바른 걷기 방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걸을 때 발은 어떻게 걷고 체중은 어떻게 걷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요. 선생님 그런데 나갈 때 저 발도 아픈데 이게 무릎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는 말의 무릎 구조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 세 번째는 곰이나 사람인데 말굽으로 걷는 동물의 무릎을 보면 저렇게 트로클레아 그루브가 컨다일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발끝으로 걷는 강아지, 고양이들은 피모의 모양이 저렇게 날렵해요. 그에 비해서 한 발로 걷는 동물들은 넓적합니다. 아마도 한 발로 딛기 때문에 파텔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걸을 때는 무릎뿐만이 아니라 발 이런 내용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무릎의 생역학 이런 내용을 보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을 역학적 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옷자다리가 심해지면 체중이 안쪽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도 쉽게 오고 반대쪽 벌어지는 쪽은 인대 변형이 오죠. 그래서 보조기 같은 걸 착용을 해서 가능하면 다리축을 옮겨보겠다 이렇게 하고 절골술 같은 걸 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해부학적, 생역학적 사항이 페모랄 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면 피머가 뒤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감을 때 이게 대퇴사두근의 기능이 좋아지고 파텔라가 뒤쪽으로 가면서 파텔라의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걸을 때 앞쪽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쪼그려 앉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사 회귀 현상이라고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피면 피머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딱 잠기면서 근육이 전혀 안 쓰여요. 이렇게 되면 근육을 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열량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야 되고 가능하면 근력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래야 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해부학적 구조, 생역학적 특징을 걸음걸이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제안되는 바른 걷기 운동은 허리를 세우고 가슴 펴고 턱을 들고 걷습니다. 저렇게 걸으면 허리와 목 건강이 좋아지고 걸을 때 코어 근육을 필요해서 포함해서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 우리 정형외과 학교 다닐 때 보면 게이트 사이클을 보면 첫 번째가 힐 스트라이크로 무릎을 딱 펴고 뒤꿈치를 딛는데 그렇게 하면은 뒤꿈치가 아프고 스크로우 무브먼트에 의해서 무릎이 딱 잠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릎을 딜 때 살짝 굽혀서 걷고 발바닥 전체로 디디면 근육이 펴지면서 발바닥 아픈 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 보폭, 속도, 경사에 변화를 주면
사용되는 근육이 달라지고, 환자분들이 얼마나 걷느냐, 매일 30분 5,000보 이렇게 걷다가 아프거나 부으면 줄여서 걷는다. 그래서 계단에서의 운동은 발끝 3분의 1만 디딜 때 힘차게 걷고, 그리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 펴고 눈은 멀리 목표점을 향하고 팔은 뒤쪽으로 저어야 추진력이 나옵니다. 내려올 때는 발끝으로 비든 다음에 천천히 딛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디딜 때 저렇게 발바닥 전체로 딛지 말고 발끝을 디딘 다음에 아래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팔은 뒤로 힘차게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 운동 시켜보면 대부분 PT를 하면 가장 많이 시키는 건데, 이거 하고 나서 무릎 아파서 오는 분들 많습니다. 따져보면 대부분 잘못하세요. 그걸 하는 잘못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무릎을 너무 많이 굽혀요. 그러면서 무릎이 아파지고 횟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단계로, 준비 동작은 팔을 옆으로 벌려서 하고, 굽힐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팔을 앞으로 향하고, 허리 세우고 가슴 펴고 고개는 들고, 엉덩이 굽힘은 90도 이내, 반복 횟수는 처음 10회, 중간에는 기지개를 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 동작, 팔을 옆으로 펴고, 굽힐 때는 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0도 이상 굽히지 않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 키우는데 아주 좋은 운동법이에요. 이거는 양치하면서도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카프 머슬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한테도 좋죠. 그래서 뒤꿈치를 들었다 천천히 내리는데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회를 기준으로 해서 30회, 40회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들고 내릴 때 살짝 늦추고,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고 5초간 유지하고, 이거는 운전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다리로 할 수도 있고 양다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 습관을 보면요, 우리의 허리 구조를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척추는 저렇게 서비칼 룸바 로도시스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서비칼 로도시스, 경추전만, 요추전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목, 허리 건강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먹는 약이나 아니면 스파인 인젝션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호는 자세 습관을 통해서 하고 강화는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보호할 때 신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뒤로 제끼면 디스크의 뉴클레우스 폴푸스라고 그러죠. 그게 앞쪽으로 오면서 애뉴루스 파이브로시스가 느슨해지면서 그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보호의 원칙은 앉거나 설 때 전만이 유지되도록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가슴을 펴고 수시로 신전, 기지개를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가지 좋은 허리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스쿼트하고 코어 근육 강화하고 걷기 운동하고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고, 앉을 때 이런 식으로 허리를 똑바로 펴고 바닥에 앉지 마시고, 공원에서 앉을 때 저렇게 뒤로 쭉 제껴서 신전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서 있을 때 두 발로 똑바로 서고 저렇게 짝다리는 짚지 말고, 누울 때도 경추와 척추의 전만이 유지되도록 저렇게 베개를 적당히 이용을 해서 무릎 밑에, 허리 밑에 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앉아서 서서 뒤로 기지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팔을 뒤쪽으로 쭉 제껴서 하는 거, 옆구리를 짚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팔을 들어서 하는 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명상은 흔히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눠요. 명상은 뜻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인데, 집중 명상은 뭐 하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고, 통찰 명상은 가만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즘 마인드풀니스, 깨어있기라는 명상이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를 보면 불교의 12연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의 고통이 저 맨 아래에 있는 노사인데, 그 근본적인 시작은 세상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잘못되게 감정을 과잉 반응을 함으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느낌에 집착을 할 때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끊는 것이 명상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내 숨 쉬는 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몸 상태를 늘 살피고 오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자리에는 늘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한테 퇴원하기 전에 이런 명상 세션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데 환자분들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제 스스로도 수술 하나 끝나고 와서는 꼭 밑에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고 내가 이렇게 환자를 돌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제 스스로의 하루의 의미와 저한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한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저 아이처럼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 무생명들을 함께 보살필 때 우리의 행복이 함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젝션,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대단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 주사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관절 척추 보강으로 그 좋아진 상태를 유지해야 될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서는 관절경 수술을 대단히 주의해서 해야 되고 HTO, UKA, 토탈리는 각각 적절한 적응증을 정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드려야 되고 아마도 환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살피는 진료를 우리들 중심에 두고로 할 때 우리 병원들을 찾는 환자분들도 행복해하고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들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